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TV의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3장의 1. 신체활동 지원 중 5.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 관한 예상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기의 기본 원칙은 1.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적 안까지 닦아준다. 3.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헹구기만 한다. 4. 의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5.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보관함에 넣어둔다. 자, 구강 청결 돕기입니다. 구강 청결 돕기의 원칙 중에서 맞는 것은요. 1.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에요. 자, 이번에 이 목적안까지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구토, 질식 막 그렇게 올라오죠. 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목적안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다음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헹구기만 하나요? 아니요. 입안을 닦아내야 됩니다. 의치는요. 뜨거운 물 아니죠. 미온수로 닦아야 하고요.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되죠. 보관함에 넣어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강 청결 방법은 1. 칫솔질하기 2. 입안 닦아내기 3. 입안 헹구기 4. 의치 손질하기 5. 치실하기. 자, 여기서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2. 입안 닦아내기입니다. 자, 이런 대상자는요. 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 이 사람들은요.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다음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는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을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윗니 잇몸, 나 아래쪽 잇몸과 아랫니, 다 입천장, 라 혀, 마 볼 안쪽.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닦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보통 우리가 닦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닦으시면 돼요. 자, 맨 처음 뭘 닦나요? 윗니하고 잇몸을 맨 먼저 닦죠. 그 다음요. 아래쪽 잇몸과 아랫니를 닦습니다. 그 다음 뭘 닦나요? 입천장으로 가야 되겠죠? 입천장. 그 다음엔 혀를 닦고요. 다음 볼 안쪽을 닦습니다. 윗니, 잇몸, 윗니와 윗잇몸, 아랫니와 아랫잇몸, 다음 입천장, 혀, 볼 안쪽. 이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요. 1번 가나다라마. 요렇게 요게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기,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춘다. 2. 마른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준다. 3.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4. 입안을 닦는 동안 치아와 잇몸을 관찰한다. 5.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 닦아준다. 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입안 닦기입니다. 정답은요. 4. 입안을 닦는 동안 치아와 잇몸을 관찰한다 입니다. 자,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하나요? 아니죠. 옆으로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죠. 자,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해서요.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경우에는 상반신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다음, 마른 스펀지 브러쉬인가요? 아니죠.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마른 스펀지 브러쉬 아니고요.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구역질 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깊숙이 닦지 않는다.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도 매일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준다. 2.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준다. 3. 목젖 안까지 깊숙이 닦는다. 4.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5.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의 물기는 닦지 않는다. 정답은요. 4.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입니다. 앞에 했잖아요. 그쵸? 자, 6번입니다.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구강 청결 도끼는 1. 입안 닦아내기 2. 칫솔질하기 3. 입안 헹구기 4. 의치 손질하기 5. 치실하기. 자,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이거는 타액과 위액 분비는 밥 먹기 전이잖아요. 그쵸? 뭘 한다고 했었죠? 입안 헹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입안 헹구기입니다. 7.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2. 식도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 3. 타액 분비를 줄이기 위해 4. 위액 분비를 줄이기 위해 5.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정답은요. 5.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입니다. 그쵸? 식전에 입안 헹구기는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누운 자세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2. 차가운 물로 입안을 적신다. 3. 구강 청정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다. 5.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발라준다. 네, 여기에서 정답은요. 4.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다 입니다. 자, 누운 자세라고 했나요? 아니요. 앉은 자세요. 앉은 자세로 취해야 되고요. 차가운 물 아니죠? 미지근한 물. 다음 구강청정제. 그쵸? 사용해야 된다 했죠?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발라주나요? 아니요.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질 위에 두툼하게 치약을 올린다. 2.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닦는다. 3.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만 닦는다. 4.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을 아래로 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닦는다 입니다. 아시죠? 자,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닦아야지 치아에서 잇몸으로 닦으면 어떡해요? 잇몸이 상처가 생기죠. 잇몸 벌어집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칫솔 위에 두툼하게 치약을 올린다. 자, 우리 수업할 때 이거 잘못했네 라고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네 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자,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서 짜야 되죠. 위에 두툼하게 올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칫솔질을 할 때 치아만 닦나요? 아니요. 혀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쵸? 혀도 닦아야 돼요. 그다음에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은 아니죠. 그래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것이 맞는 방법. 우리 아이들한테도 칫솔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된다고 했죠. 네. 다음 5번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을 아래로 하나요? 아니요.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을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4.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오, 맞네요. 이거 그렇죠? 다음 5.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 정답은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입니다. 자, 많은 양의 치약을 위에 짜나요? 아니요. 위에 짠다고 아니라 했잖아요. 그쵸? 칫솔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짠다고 했어요. 위가 아니었고요. 칫솔 각도는 몇 도인가요? 45도라고 했죠. 그쵸? 네,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데 어떻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이게 맞아요. 다음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아니라고 했죠. 그다음에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치실 사용하다 피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납니다. 그쵸? 자, 다음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아 안쪽은 칫솔질을 삼간다. 2. 구토를 막기 위해 혀는 닦지 않는다. 3. 양치물을 삼키지 않도록 상체를 올려준다. 4. 입안을 헹구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즈로 닦아낸다. 5. 식사 전 칫솔질을 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 양치물을 삼키지 않도록 상체를 올려준다. 입니다. 그쵸? 자, 치아 안쪽은 닦아야 되죠. 안쪽 부분까지 잘 닦으셔야 돼요. 그 다음, 구토를 막기 위해 혀는 닦지 않나요? 아니요, 혀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혀도 닦아야 돼요, 혀도. 다음, 입안을 헹구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즈로 닦아내나요? 아니요. 그 입안에 물을 이렇게 머금고 담기 힘들어할 경우에는요.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왜 곡반 아시죠? 곡반에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쵸? 그다음 식사 전 칫솔질을 해서 식욕을 증진하나요? 아니요.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 3분간 하도록 하는 게 맞죠? 12번입니다.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부분 의치는 엄지와 검지로 클래스프를 끌어올려 빼낸다. 2. 의치를 뺄 때 윗니부터 뺀다. 3. 의치는 뜨거운 물에 씻는다. 4.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5. 의치를 착용한 채 잔다. 자, 정답은요.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뺀다 입니다. 자,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낸다고 했어요. 그쵸? 네. 이 엄지검지 아니고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고요. 의치는 뜨거운 물 아니라고 했죠. 어떤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고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13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조하게 말린 후 착용한다. 2.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의치 치아면과 의치판을 닦는다. 4. 소금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5. 식후에는 의치를 착용한 상태로 물로 헹군다. 자, 정답은요. 의치를 치아면과 의치판을 닦는다. 의치 치아면과 의치판을 닦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착용을 해야 되죠. 그쵸? 또 표백제 담그면 안 된다고 했어요. 표백제 절대 담그면 안 됩니다. 다음 소금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아니, 소금물 아니죠. 어떻게?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예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다음 식후에는요. 의치를 빼서 칫솔질로 닦고 찬물에 헹궈야 합니다. 14번입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그는 이유는 1. 냄새 제거 2. 소독 효과 3. 변형 방지 4. 변색 방지 5. 이물질 제거. 자, 물에 담기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했죠? 3번 변형 방지입니다. 의치 변형을 막기 위해서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5번입니다.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콜로 닦는다. 2. 뜨거운 물에 헹군다. 3. 의치는 투명 용기에 담아둔다. 4.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정답 나왔네요. 그쵸? 4.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그쵸?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의치 세정제를 묻힌 칫솔로 닦고 미온수로 헹군다. 3. 손에 치약을 묻혀 의치에 바른다. 4.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잔다. 5.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정답은요. 2. 의치 세정제를 묻힌 칫솔로 닦고 미온수로 헹군다 입니다. 17번. 대상자가 의치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깨끗한 거지에 싸서 보관한다. 2. 의치는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다. 3. 아래쪽 의치를 먼저 뺀다. 4.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5. 소독을 위해 알코올에 담근다. 정답 눈에 보이시죠? 4.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입니다. 18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2.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린다.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의치를 소독한다. 4.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로 문질러 닦는다. 5.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자, 여기서 정답 뭘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아랫니 먼저 끼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윗니 먼저 끼워야 되고요. 자, 실온에 말리나요? 그쵸? 말린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는 거는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아니죠? 그 다음에 스펀지 브러쉬 아니라고 했죠. 스펀지 브러쉬는 그냥 잇몸 안에 닦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남은 건 한 개예요. 자, 그럼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왜 자주 확인해야 한다? 자, 앞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자, 의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 그쵸? 의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19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가장 적당한 시간은 1. 공복 시 2. 식사 후 3. 따뜻한 낮 시간 4. 아침에 일어난 즉시 5. 저녁 잠자기 전. 정답은요. 3. 따뜻한 낮 시간. 누구든지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자, 따뜻한 낮 시간. 자, 기상 직후나 취침 전, 공복 있을 때, 식후 이런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통 목욕 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문과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두피를 손끝으로 마사지한다. 3. 소리를 듣기 위해 귀마개 솜으로 한쪽 귀만 막는다. 4.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5. 겨울에는 오전 시간을 활용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4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입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안 된댔잖아요. 그쵸? 목욕하는 창문 열어놓으면 어떡해. 아니죠. 손끝으로 마사지하면 상처 생기죠. 귀마개 솜 한쪽만 막나요? 아니요. 두 쪽 다 맞아야 돼요. 그쵸? 겨울에는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따뜻한 낮 시간대를 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21번입니다. 통 목욕 시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에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2.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신다. 3. 기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정답 여기 있네요. 3. 기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다음 4.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5. 추울 때는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 정답 일단 먼저 기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자, 장신구 제거해야 되죠. 제거. 차가운 물로 하면 안 되죠. 따뜻한 물, 그쵸?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 아니고요.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다 입니다. 추울 때는 언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22번입니다.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 밑에 베개를 댄다. 2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번 침대 중간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번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린다. 5번 면봉으로 귀 안쪽 기지를 제거한다. 자, 정답은요.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돕는 방법. 여기서 맞는 거는 2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입니다. 자, 머리 밑에 베개를 대나요? 아니요. 머리 밑에 패드를 대야 되죠. 베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침대 중간에 머리가 오나요?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불은 어디까지? 발아래가 아니고 허리까지 접어내려야 되고요. 그다음 면봉으로 귀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양쪽 귀에 물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23번입니다.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상반신 마비 대상자네요. 머리 감긴데요. 침상에서. 자,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가 정답입니다. 자, 24번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 헤어로션을 발라준다. 2.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3. 힘껏 빗질한다. 이런 머리 다 빠질 텐데. 4. 엉킨 부분을 가위로 잘라준다. 아이고 내 머리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는데. 5번 머리카락을 잡고 두피 방향으로 빗어준다. 이거는 붕 뜨게 하는 건데 그쵸? 머리 다 상하겠네. 정답은요. 2.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입니다. 25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세게 잡아당겨 빗질한다. 2.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4.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다. 4.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 머리를 짧게 손질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 머리를 짧게 손질한다 입니다. 맞죠? 대상자한테 물어야지. 자, 26번입니다. 노인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 2. 지성용 비누를 사용한다. 3.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준다. 4. 실내를 따뜻하고 건조하게 한다. 5.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자, 우리 이 피부 파트에서 건조증이 있었어요. 그쵸? 그때 예방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오일, 로션 이런 것들, 이런 등의 보습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7번입니다. 손, 발, 청결을 위해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글 모양으로 자른다. 2. 가능한 대상자를 눕혀서 돕는다. 3.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다. 4. 손톱과 발톱은 모두 일자로 자른다. 5.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을 경우 소독해 준다. 정답은요. 3.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입니다. 자, 다음 28번 대상자의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청결입니다. 자, 1번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힌다. 2번 발톱을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3번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른다. 4번 무좀이 있는 발은 젖은 수건으로 감싸둔다. 5번 발톱에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연고를 발라준다. 그래서 정답은요.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힌다 입니다. 자, 29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아시죠? 손톱은 어떤 모양? 둥근 모양. 발톱은 어떤 모양? 일자 모양. 손톱은 둥글고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깎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둥근 모양, 일자 모양. 자, 30번입니다. 대상자의 손톱,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31번. 대상자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어 상처가 났을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온찜질을 해준다. 2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발톱을 짧게 잘라준다. 4번 붕대로 발톱을 감싸준다. 5번 발톱을 둥글게 잘라준다. 정답은요? 2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어서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자궁암, 2번 치질, 3번 요실금,
4번 요로감염, 5번 매독. 자, 회음부 청결이라고 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요, 요로감염입니다. 그쵸? 자, 여성은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광염, 요로감염 이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광염, 요로감염이 정답인데 여기서 요로감염이 나와 있으니까 요로감염입니다. 자, 33번입니다. 회음부 청결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어떤 순서인가요? 요도, 질, 항문. 그쵸? 앞에서 뒤로. 그래서 정답은 1번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으시면 됩니다. 자, 34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머리를 높인 상태에서 돕는다. 2.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찬물을 음부로 흘려준다. 4. 환기를 위해 스크린을 걷어내고 돕는다. 5.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아낸다 입니다. 자, 침대머리를 높인 상태에서 2번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어쨌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침대머리 높인 상태 아니겠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찬물, 아니잖아요. 그쵸?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린이나 커튼 이거는요. 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35번입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작업 공간의 확보를 위해 스크린은 치지 않는다. 2. 회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눗물을 묻힌다. 4. 물수건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5. 청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닦아준다. 정답은요.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눗물을 묻힌다 입니다. 자, 커튼, 스크린 쳐야 된다고 했죠. 프라이버시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고를 발라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물수건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줘야 되죠. 뒤쪽에서 앞쪽이 아닙니다.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다음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 닦아준다. 아닙니다. 36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똑바로 눕도록 한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3번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번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지 않는다. 5번 귀이개로 귀지를 제거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아낸다. 이게 정답이네요. 자, 침대에 똑바로 눕도록 한다. 이거보다는요. 세수를 지금 돕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침대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혀야 하는 거죠. 세수하는데. 그쵸? 그다음 눈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닦으셔야 합니다. 그쵸?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 깎아줘야 되죠. 코털이 나와 있는데 안 깎으면 어떡해? 깎아주셔야죠. 귀이개로는 뭘 한다고 했죠? 귀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기를 닦는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세수니까 그쵸?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도록 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파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자, 37번입니다. 대상자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번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4번 깊숙한 곳의 귀지는 면봉으로 제거한다. 5번 세안 시 코안은 닦지 않는다. 자, 정답 대상자 스스로 세수할 수 없을 때 돕는 방법 2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눈에 보이시긴 하죠. 자, 눈곱이 있는 눈 먼저 닦나요? 아니요. 눈곱이 없는 눈. 다음 깨끗한 깨끗한 수건을
마른 수건이 아니라, 그쵸?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닦아야 되죠.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세연씨 코안도 닦아줘야죠. 코안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 속의 귀지를 면봉으로 제거한다. 2. 귓바퀴와 귀의 뒷면은 닦지 않는다. 3. 코안은 닦지 않는다. 4. 비염 예방을 위해 코 안쪽 콧털도 모두 깎아준다. 모두 깎아준다 아닌데.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입 주변을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정답 여기 있네요.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입 주변을 닦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입니다. 자, 39번.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는다. 2. 혀에 낀 백태는 알코올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콧털은 깎아준다. 정답 여기 있네요. 그쵸?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콧털은 깎아준다. 입니다. 40번. 대상자에게 면도 돕기를 할 때 옳은 것은 1. 침상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면도한다. 2. 주름진 피부는 위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3.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4.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이거 배는데. 5번. 전기 면도기 사용을 피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면도 전 3번에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입니다. 자, 침상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면도한다. 아니요, 침상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자,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라고 했어요. 위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면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피부하고 이 90도 각도 아니죠. 90도 각도 하면 이제 피나요. 몇 도입니까? 45도죠.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전기 면도기는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그쵸? 네, 사용이 훨씬 안전합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여기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자, 2. 욕실 문은 열어놓는다. 3번. 심장에 가까운 곳부터 물이 닿도록 한다. 4번.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는 강제로 목욕을 시킨다. 5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자를 전적으로 돕는다. 정답은요. 1번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입니다. 자, 욕실문은 열어두면 안 되죠. 창문하고 욕실문 닫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죠. 우리 수영장 들어갈 때도 심장에서 먼 곳부터 조금씩 넣는데, 그쵸? 그 다음에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제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운 말로 유도하셔야 되죠.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적으로 돕나요? 아니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42번입니다. 자,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분이 불쾌하거나 피로할 때 목욕을 한다. 2. 욕조에 손잡이를 붙인다. 3. 목욕 시간은 1시간 이내가 적당하다. 4. 목욕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다. 5. 식사 직전에 목욕을 한다. 정답은요. 2. 욕조에 손잡이를 붙인다 입니다. 자, 기분이 불쾌하거나 피곤할 때 목욕을 삼가하셔야 되죠. 다음 목욕 시간은 얼마나? 20분에서 30분이라고 했어요. 1시간 아니고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내셔야 합니다. 자, 목욕 중에 말을 걸어서 대상자 상태를 살피셔야 하죠. 식사 전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피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식사 직후는 웬만한 목욕을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43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둘러 목욕을 마친다. 2. 뜨거운 타올로 몸을 닦아준다. 3.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4.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겨준다. 5.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앉히도록 한다. 정답은요.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3.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입니다.
자, 44번.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서로 씻는다. 2. 욕조의 중앙에 대상자를 앉힌다. 3. 욕조에 20분에서 30분 앉아있게 한다. 4.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5. 목욕 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자, 여기서 고혈압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고혈압, 편마비 대상자. 그쵸?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고혈압과 편마비 대상자예요. 자, 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4.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45번입니다. 목욕 돕기 중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했습니다. 그쵸? 뭐라고 했죠?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자, 목욕 돕기 중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요. 2.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입니다. 자, 46번입니다. 통목욕 시 준비할 물품으로 옳은 것은 1. 스크린, 기마기 솜, 대야. 2. 방수포, 건성비누, 헤어드라이어. 3. 목욕담요, 샴푸, 피부유연제. 4. 전기면도기, 로션, 때타올. 5. 목욕담요, 지성비누, 커튼. 자, 이게 통목욕 시. 그쵸? 통목욕 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뭐해요? 자, 3번 목욕담요, 샴푸, 피부유연제. 요걸 준비하셔야 되죠. 나머지는 다른 것들 준비하는 거랑 섞여 있어요. 47번입니다.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1번 팔, 몸통, 회음부, 발, 다리. 3번 팔, 몸통, 발, 다리, 회음부. 3번 회음부, 발, 다리, 팔, 몸통. 이게 통목욕이에요. 통목욕. 자, 4번 발,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번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자, 통목욕 시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어요. 전에. 그쵸? 전에 시키는 순서는요. 발부터 시켜야 되죠. 발,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회음부. 이 순서로 시키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쵸? 자,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는 순서입니다. 발 씻기고, 다리 씻기고, 팔 씻기고, 몸통 씻기고, 회음부 씻기고. 아셨죠? 자, 48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편마비. 자, 1번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마비된 쪽으로 먼저 나온다. 2번 마비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으로 먼저 나온다. 3번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으로 먼저 나온다. 4번 마비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마비된 쪽으로 먼저 나온다. 5번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아유, 아시죠? 편마비를 했어요. 마비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으로 먼저 나와야 되죠.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으로 먼저 나온다. 그쵸? 당연하죠. 당연하게. 자, 그 다음 49번입니다. 아유,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제가. 자, 다시 힘내서 갑니다. 49번. 자,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응용 문제네요. 그쵸? 왼쪽 편마비라고 했습니다. 왼쪽 편마비. 그러면 정상 건강한 쪽. 그쵸?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 건. 그쵸? 오,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오, 건.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 들어가야 되죠. 어디부터 들어가죠? 다리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오른쪽 다리로 나와야죠. 건강한 쪽으로 들어갔다 건강한 쪽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로 나올 때도 오른쪽 다리로 나오면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은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이라고 했어요.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죠? 왼쪽. 이거 무조건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왼쪽 건강한. 네, 왼건.
자, 1번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실시한다. 2번 욕실로 이동 시에는 왼쪽을 지지한다. 3번 오른쪽 발부터 욕조에 들어가도록 한다. 4번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5번 욕조에 30분 정도 담그게 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4.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입니다. 자, 식사 직전 직후 웬만하면 실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욕실로 이동 시 왼쪽을 지지한다. 오른쪽을 지지해야 되죠. 왜?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을 지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 발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왼쪽 발이 들어가야 되죠. 왼쪽이 건강한 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욕조에는 30분이 아니고 한 5분 정도 담가있기 하는 게 맞죠. 자, 정답은 4번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입니다. 자, 51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로 맞춘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번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자, 통목을 돕는 방법 옳은 거 뭘까요?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입니다. 자, 52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의 온도는 30에서 35도로 맞춘다. 2번 목욕 직전 따뜻한 우유나 차를 마시도록 한다. 3번 목욕 중 창문을 열어 수증기를 없앤다. 4번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낸다. 5번 목욕 후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발라준다. 자, 정답은요. 5번 목욕 후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발라준다 입니다. 자, 목욕 온도는 몇 도라고 했습니까? 40도 내외로 맞추라고 했고요. 대상자가 미리 온도를 느껴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온도는 40도 내외, 그리고 대상자가 미리 목욕 온도를 맞춰본다. 그다음 목욕 직전에 뭔가를 마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마시는 거 언제 마신다고 했습니까? 목욕 후에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다음, 목욕 중에 창문을 열면 안 되죠. 그쵸? 창문과 욕실 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닦는 순서는요. 어디 순서라고 했습니까?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 순서로 닦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53번입니다.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침상 목욕 시 얼굴 닦는 순서란네요. 자, 순서로 옳은 것은 제일 처음에 뭘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눈을 먼저 닦아야 되죠. 눈, 코, 입, 귀, 목 이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쵸? 눈, 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거예요. 눈, 코, 그 다음에 뺨으로 갔다가 입 주위로 갔다가 이마, 귀, 목 이 순서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손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이 순서예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계속 짚으면서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 눈, 코, 입, 귀, 목 이 순서입니다. 54번입니다.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은 입 주위부터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4.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아야 돼요. 아시죠?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얼굴은 입 주위부터 닦나요? 아니요, 눈부터 먼저 닦는다고 했어요. 눈.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하고요. 다리는 어떻게? 지금 이제 약조 상지 같은 경우에도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리도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으셔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자, 55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도끼로 옳은 것은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좀 전에 했는데 이거 정답이에요. 그쵸?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6번.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 중 올바른 것은 1.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몸의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4. 목욕 후 등 마사지는 삼간다. 5. 목욕을 마친 후 식사를 하게 한다. 정답은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 그쵸? 눈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닦아야 되고요. 다음에 닦을 때는요. 말초 부위 끝에서부터 중심부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뭐 손목에서부터 해서 막 이렇게 위쪽으로 닦는다. 그다음에 이제 발목, 발끝에서부터 허벅지로 닦는다. 이게 전부 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는다라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목욕 후 등 마사지는 뭐 별 이상이 없으면 등 마사지 해주면 좋죠.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목욕을 마친 후 식사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게 맞겠죠. 57번입니다. 자,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배꼽 중심으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번 혈액순환을 위해서, 2번 욕창 예방을 위해서, 3번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서, 4번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5번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배꼽 중심, 배꼽에는 뭐가 있으면 배꼽 위치에 뭐가 있나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이유는요.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58번. 목욕을 마친 다음 대상자가 먼저 섭취해야 하는 것은 뭘 먼저 섭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그쵸? 뭡니까? 물을 마셔야 한다고 했죠. 정답은 물. 자, 59번입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숙면을 위해 야간에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 2.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3번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4번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정답은요.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입니다. 야간에 조명을 켜놓아야 된다고 했죠. 그쵸? 위험하니까. 지금 안전한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쵸? 욕실에 바닥에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죠. 그래서 뿌리면 안 되고요. 바닥에 뭘 해야 한다고 했죠? 미끄럼 방지 매트. 다음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든 뭘 하든 무조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물품을 바닥에 늘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바닥에 늘어뜨려 놓는다는 아닙니다. 자, 60번입니다. 침상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복도와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2번 건조함을 막기 위해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3번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도록 환기를 시킨다. 4번 복도, 화장실, 계단은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현관이나 화장실은 문턱이 있는 것이 좋다. 자, 정답은요. 방, 복도와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쾌적한 습도를 유지한다가 정답이죠. 쾌적한 습도를 유지한다. 앞에서도 계속 영상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쾌적한 습도는 몇 도이냐? 또 궁금하시죠? 40에서 60도. 40에서 60도 쾌적한 습도를 유지한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도록 직접 닿으면 피로나 한기를 느끼죠. 그래서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 복도, 화장실, 계단은 조명을 어둡게 하나요? 아니요. 밝게 해서 낙상을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낙상 예방해야 되죠. 그래서 조명은 밝게 해야 되고요. 문턱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턱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자, 61번. 침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닫고 더러워진 시트를 벗긴다. 2. 이불은 기온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조절한다.
3. 방수포 위에 반시트를 깔지 않는다. 4번 시트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5번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는 방수포만 깔아둔다. 정답은요. 4번 시트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입니다. 자, 창문을 닫고 시트하는 거냐? 시트를 이렇게 정리하나요? 침상 정리하나요? 아니요. 창문을 맨 먼저 연다라고 했어요. 침상 정리에서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게 맨 첫 번째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불은 기온과 보호자 요구에 따라 조절하나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죠. 보호자 아니에요. 그쵸? 기온도 아니고.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는 게 맞고요. 다음 자 여기서 방수포 위에 반시트 깔아야 되죠. 그쵸? 똑같이 방수포만 깐다 아니에요. 반시트 깔아주셔야 합니다. 자, 62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옷이 좋다. 2번 허리와 소매가 조이는 옷이 좋다. 3번 앞 여밈이 있거나 단추 있는 옷이 좋다. 4번 신축성이 없는 옷이 좋다. 5번 무겁고 두꺼운 옷이 좋다. 자 정답은요. 지금 여기서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편마비 아니더라도 맞죠? 자 3번 앞여밈이 있거나 단추 있는 옷이 좋다입니다. 지금 여기서 편마비 아니더라도 답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이 더 좋죠? 그죠? 그 다음 그래야지 입고 벗기가 더 편하니까요. 조이는 거 안 좋다고 했잖아요. 조이는 거 말고요. 신축성이 좀 좋은 옷이 더 좋다고 했죠. 그리고 무겁고 두꺼운 옷 당연히 안 좋겠죠.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쵸? 자, 6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벗길 때는 불편한 쪽부터 벗긴다. 2번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3번 요양보호사가 편한 쪽부터 입힌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쪽부터 입힌다. 5번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자, 옷 갈아입는 거. 우리가 옷 갈아입는 거 엄청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정답은요.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옷을 입힐 때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쪽. 벗길 때는 건강한 쪽. 그래서 건강한 쪽 벗기고요. 벗. 그 다음요. 불편한 쪽 입힌다. 아이고 입.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입. 건강한 쪽 벗긴다. 불편한 쪽 입힌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4번입니다. 6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쓰기가 좀 힘들어. 그 다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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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러면 벗기는 것은 건강한 쪽이라고 했죠. 자, 오른쪽 편마비면 어디가 건강한가요? 왼쪽이 건강하죠. 왼쪽이 건강. 자, 그러면 왼쪽으로 벗겨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저기서 건강한 쪽 적고요.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적고요. 입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건강하니까 왼쪽으로 벗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오른쪽으로 입히면 되네요. 정답은 4번.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입니다. 자, 6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입히는 순서라고 했어요. 입히는 순서.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한가요? 오른쪽이 건강하네요. 5건 적고요. 그 다음에 입히는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입이라고 했어요. 그쵸?
불입. 여기는 불입이 맞네요. 불입. 자, 입히는 거. 입히는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불편한 쪽을 입혀내. 먼저 입히네요. 불편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왼쪽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티셔츠를 입힌다고 했어요. 왼쪽 팔, 왼쪽 팔. 이게 맞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부터 입혀요? 머리냐, 오른쪽 팔이냐 중요하죠. 그쵸? 자, 마비가 있는 대상자에 오른쪽 팔부터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요게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66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티셔츠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1번 왼쪽 팔에서 오른쪽 팔에서 머리 2번 왼쪽 팔에서 머리에서 오른쪽 팔 3번 오른쪽 팔에서 머리에서 왼쪽 팔 4번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에서 머리 5번 머리에서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 자, 이제 일단 티셔츠 입히는 거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머리 요거는 맞는 것 같다. 그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편마비를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어디라고 했죠? 왼쪽이 건강하네요. 자, 왼쪽이 건강합니다. 그 다음 티셔츠를 입힌다고 했어요. 그쵸? 불입.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히네요.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히시네요. 그러면 불편한 쪽이 어딘가요? 불편한 쪽은 오른쪽이네요. 그러면 오른쪽 입히고 왼쪽.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자, 6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정맥 주사도 맞고 있다고 했어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건강한 쪽은 어디인가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 펴입니까? 왼쪽 건강이네요. 왼쪽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요 링거도 또 따라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나요? 불입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불편한 쪽을 먼저 입혀야 하네요. 불편한 쪽 어딘가요? 불편한 쪽은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먼저 입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액주머니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액주머니 입히고요. 건강한 쪽 팔 넣어야 되겠죠. 왜? 수액주머니는 건강한 쪽에 있으니까 수액을 맞고 있는 팔은 건강한 쪽 팔이잖아요. 그쵸? 마비된 팔에 수액을 맞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오른쪽 팔 수액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자, 68번입니다. 왼쪽 팔이 편마비인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왼쪽 팔이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자, 티셔츠를 벗긴다고 했어요. 불입이라고 했죠. 그러면 건강한 쪽을 먼저 벗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요. 옷을 벗기는 순서,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오른쪽이 건강하다. 오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먼저 벗깁니다. 그럼 오른쪽 먼저 있는 게 뭐죠? 여기 있네요. 오른쪽 팔. 자, 티셔츠를 벗긴다고 했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요. 2번. 맞나요? 맞죠?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저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자, 69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 편마비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어디인가요? 왼쪽이 건강하네요. 쓰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를 벗긴다고 했어요. 이제 티셔츠 머리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벗기는 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불입 그러면 요걸 먼저 써놓고 불입까지 쓰면 좋겠죠. 자 그러면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고 했어요. 왼쪽이 건강하다고 했으니까 왼쪽 팔 먼저 왼쪽 팔 여기 다 아니다. 그쵸? 그 다음 티셔츠니까 뭐가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까? 머리가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이구, 정답 나왔네요. 정답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입니다. 자, 70번입니다. 수액이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수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왼쪽 편마비면은 어느 쪽이 건강한 건가요? 오른쪽이 건강한 거죠. 오, 건. 자, 그 다음에 벗긴다고 했어요. 건, 벗, 불이, 건, 벗. 요렇게 쓰고요. 자, 오른쪽이 건강하고 건강한 쪽이 먼저 벗긴다고 했고요. 벗깁니다. 자, 수액은 어느 쪽에 있나요? 건강한 쪽에 있습니다. 그쵸? 건강한 쪽에 수액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건강한 쪽을 벗겨야 되겠죠? 건강한 쪽, 팔, 오른쪽 팔 먼저 벗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오른쪽 팔에 수액이 따라오죠? 수액 주머니 벗기고요. 마지막에 마비된 왼쪽 팔을 벗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쪽 팔,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죠. 그러고 난 다음 수액 주머니 따라오고요. 마비된 쪽 팔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은요. 신체활동 지원 중 5. 개인 위생 및 환경관리에 대한 예상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긴 시간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